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출발합니다. 후반부로 갑니다.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했는데요. 글로벌 원샷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4211포인트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역시 동반으로 오름세 시연을 해줬습니다. 간밤에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어났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장세였습니다. 달러와 가상자산이 오름세, 그리고 섹터별로는 에너지와 금융주 섹터가 동반으로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태양광, 풍력,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은 하락,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약간 영향을 함께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파월 의장의 공개 연설이 있었는데요. 2%의 물가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다만 금리 인하 시기 우리가 언제 하겠다라고 못 박진 않겠다라는 기존 입장 반복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어쨌거나 시장은 국채 2년물 의 경우에는 파월 의장 발언의 영향을 받으면서 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의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1%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격차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 선출됐습니다. 이 후보로 말할 것 같으면 가상자산을 한 25만 달러가량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들려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관련주들 일제히 오름세 나타냈고 비트코인 가격도 전일 같은 시간 대비 5%가량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6만 4천 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로 원유를 결제를 하기 때문인데요. WTI 원유 선물 81.9달러 선까지 추가적으로 하락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머스크 CEO가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면서 트럼프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간밤에는 장중에 5% 넘는 상승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1.8% 마감가 형성을 해줬고요. 목표가 상향하는 의견과 함께 하향 의견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테슬라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을 받아서 시세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BTS의 노래입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거기다 간을 한번 덧붙여 봤습니다. 중소형주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러셀 2000이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8% 넘는 오름폭을 시연을 해주고 있고요. 간밤에도 역시 1.8%, 2%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오펜하이머에선 이런 코멘트 내놓고 있습니다. 소형주의 상승이 강세장의 확대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또 내놓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중소형주의 약진, 대선과 함께 맞물려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과 함께 맞물려서 강세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억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간밤에 애플의 목표가를 상향했는데요. 애플을 AI 탑픽으로 선정한다라는 코멘트도 함께였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에릭 우드링이 아이폰 15 시리즈 이상 모델만 AI 기술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체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2년간의 출하량이 5억대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목표가를 273달러로 올려잡았고요. 룹캐피탈의 존 도노반 도 애플의 목표가를 3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애플이 소비자들의 AI 기지로 자리매김할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애플의 AI 로드맵에 상당히 집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앞서서 애플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 애플이 AI와 소비자를 잇는 게이트키퍼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계속되는 반복되는 말들입니다. 이와 함께 목표가 상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긍정적 시그널 또 있었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가 굉장히 유력하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기 속에서 중국에서 벗어나는 흐름도 역시 주목해 볼 만한데요. 탈중국 흐름과 함께 인도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보려는 애플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 전체 매출의 2%에 불과한 인도 시장의 매출이긴 합니다만 전년과 비교해서 33%가량의 매출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고요. 만약에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인도 시장에서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안드로이드 폰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저가 폰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인도 시장 내에서 아이폰의 점유율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IDC에서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도 발표를 했는데요. 전년과 비교해서 6.5%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0.7%, 애플의 경우에는 1.5%가량 전년과 비교해서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물론 그 가운데에는 샤오미라던가 비보 같은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의 약진세가 물론 돋보이긴 했습니다만 애플과 삼성을 필두로 하는 플래그십 시장도 여전히 견조하게 성장세를 보일 기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애플 관련한 밸류체인 정리해 봅니다. 디스플레이 쪽에서 뭐 선익 시스템, 야스 뭐 이런 종목들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카메라 쪽에선 LG이노텍, 자화전자. 다만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두 종목의 시세가 조금 엇갈렸습니다. 기판 쪽에선 BH 이야기 해볼 수가 있겠고요. 배터리 쪽에선 ITM 반도체 언급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시세는 아이폰 밸류체인들 안에서도 조금은 엇갈렸던 어제의 흐름이었다라는 부분과 함께 애플도 역시 폴더블 시장의 진출을 꽤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그 접히는 부분에 주름을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애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기술력은 UTI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코닝사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지난해 맺었고요. 2023년 기준으로 매출의 97.4%가 윈도우 커버 글라스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UTI와 함께 디스플레이 쪽에선 역시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폴더블 폰 힌지 쪽에서는 파이넴텍, KH바텍, 에스코넥 같은 기업들 함께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트럼프 일기 시절에 사실 모든 국가와 거의 외교 분쟁이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표정도 상당히 강압적인 표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뿐만이 아니라 사실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캐나다, 멕시코, 한국, 일본, 유럽 전체, 러시아까지도 트럼프 후보는 굉장히 강한 아메리카를 필두로 해서 무역 분쟁을 많이 일으켰던 대통령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트럼프의 울고 웃는 섹터들, 울고 웃는 종목들 함께 가늠을 해봐야 될 텐데요. 간밤에는 헬스케어 업종 그리고 에너지 업종 관련해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금융주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만약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2기가 출범을 한다라고 한다면 비용 압박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습니다만 휴마나와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기업들이 상승이 나와줬고요. 트럼프 테마주로 불리는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도 기하급수적인 상승폭을 만들어줬습니다. 그와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굉장히 좀 역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 풍력, 전기차 쪽에선 일제히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솔라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앞서서 원샷에서 보여드렸듯이 15%가량의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도체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TSMC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주문량이 늘어났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분명히 반도체 종목들의 전반적인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 시에는 무역 분쟁이 가능해진다. 무역 분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생각과 함께 엔비디아가 0.6%, TSMC도 1% 넘는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ASML이라던가 TSMC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함께 실적 받아들면서 반도체 종목들도 흐름들 예의주시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만 종목별로 그리고 테마별로 차등 현상이 나타났던 하루였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겉만 놓고 보면은 6월부터 7월까지 시장은 비슷한 듯 닮아 있기는 한데 그 내부적으로는 아주 미묘한 변화들이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잘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투자 포인트로 가보죠. 자, 어제 원샷입니다. 앞서 미국장의 분위기, 트럼프로 시작해 트럼프로 끝난 부분 글로벌 파트 혜은 앵커가 정리해드렸습니다. 트럼프 피격 사건이 있고 나서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은 채 맞이했던 월요일 우리 시장. 어제 간밤에 미국 시장과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로 끝났던 하루. 종목들 이야기고요.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수 자체는 트럼프 피격 사건에 숨고르기, 눈치 보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삼성전자가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양 시장은 비교적 막판에는 투심이 좀 개선된 채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보시다시피 좀 눌려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어제는 리스크 오프 심리가 뚜렷하게 확인이 되면서 주도주 쉬어갔고 환율 올랐고 수급은 빠져나간 모습 속에 지수는 보합권의 등락만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1,000억 원 넘게 외국인들이 사들이기는 했지만 양 시장 어제 봤을 때요. 거래 대금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거래소에 12조, 코스닥에는 6조 원. 정말 거래가 말라있는 코스닥의 움직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거래소에 있었던 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좋았던 부분이 지수의 거래 대금을 늘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자, 누가 움직였냐 하면요. 어제 워낙 많은 부분들을 짚어보셨을 텐데요. 트럼프로 시작해 트럼프로 끝난 내용에서는 원전, 방산, 재건, 남북 경협, 여기에 가상화폐까지 관련 종목들이 들썩이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 이미 결과가 나온 듯한 움직임 속에 한전산업이 원전 안에 10%의 급등을 보였고요. LIG 넥스원은 개별 소식과 함께 13%의 급등, 그리고 남북 경협주까지 자극을 받아가면서 인디에프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그 연속성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게다가 트럼프 임기 당시에 또 수혜를 받아서 어제도 당잠사 이 시간대에 전해드렸던 개별 바이오 종목들 다 같이 들썩였다기보다는 금리 인하라는 이 기대감이 자리하는 가운데 몇몇 종목들이 더 시세 분출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만, 패치 이 키워드 속에 라파스 사흘째 급등 양상 이어집니다. 물론 상한가까지 계속 치고 가는 건 아니지만 보시다시피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한 차례 더 보여줬고요. 유한양행도 대장주 안에서 역사적인 신고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 지난주부터 해서 CPI 확인하고 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히 더 커진 시장의 모습인데요. 이 안에서 누가 수혜주지 찾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건설 건자재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 사업과 관련된 수주 소식, 부산 쪽에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의 6%의 상승, KCC, 현대리바트 같은 종목들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트럼프 2.0을 본격 대비하는 시장. 임기 당시 움직였었던 시장의 분위기를 복귀하면서 이제 또 한 번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시장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모습을 보여줄까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다소 좀 움츠러든 모습을 보였던 것도 이와 맥락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아주 장기 차트로 보고 계시는데요. 2016년부터 2024년까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물론 단편적으로 트럼프 임기 당시 트럼프의 리스크만으로 지수의 약세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이 지수 변동성 상당히 컸었고요. 이후에도 자고 일어나면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되는 관세와 관련된 이런 변수들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있었던 그 임기 당시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수는 계속해서 3년 내리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때 당시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한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2021년까지 임기가 진행이 됐는데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 속에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급등세를 보였던 2021년도 다시 한번 복귀가 됩니다. 자, 압박했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복귀되겠지. 어제 반복됐던 내용이고요. 달러의 강세 움직임. 사실 CPI와 관련된 지표 확인과 함께
잘하면 7월 인하도 가능하겠는데? 라는 이야기들이 몇몇 하우스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달러가 쉽게 잡히지 않는 건 바로 이 트럼프 2.0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역시나 강달러 수혜주들 5, 6월에 강했었잖아요. 이 부분이 쉽게 죽진 않는다로도 연결고리가 가능할 겁니다. 재정 지출 우려, 트럼프 집권과 함께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물가가 쉽게 잡히지는 않을 거다. 결국은 금리 인하도 아주 신속하게 시티뱅크 쪽에서는 200bp까지 이야기를 나왔었잖아요. 이 부분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상충되어 있다는 부분은 체크를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게다가 2017년, 18년 우리 증시가 반복적으로 힘들었었을 당시 관세 정책과 관련된 변동성 한 차례 더 겪을 가능성까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0을 본격 대비하는 그 시장 안에서 어제 트럼프 이 수혜주들이 집중도가 상당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지금 전략을 세워야 될까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다시 보는 트럼프의 공약으로 종목들을 좀 정리해 보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국 전략과 관련돼서는 대중국 무역 최혜국 대후를 완전히 좀 철폐하는 것, 이번 공약에서 공화당 쪽 공약에서 꼽고 있는 내용이고요. 수출 통제 범위도 계속 확대할 거다. 여기에서는 사실 뭐 조선도 수혜주로 많이 거론이 되긴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우시바이오와 관련돼서 올 연내에 미국 쪽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이 생물보안법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CDMO 쪽으로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시장에서 거론하고 있는데요. 바이넥스, ST팜 이미 연간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삼성바이오 드디어 대장주까지 더 뒤따라갈 수 있을지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급망 정책, 통상 정책 다 같은 맥락에서 있습니다. 앞서서 반도체가 좀 움츠러들었습니다라는 내용 해은 앵커가 전해드렸는데 피해주로도 반도체 쪽 변동성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전통적인 석유 에너지 쪽 간밤에 에너지와 금융 이렇게 트럼프의 수혜주로 미국장에서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우리 화학 쪽으로 본다면 혹은 정유주로 본다면 수혜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2018년 당시에 반덤핑 관세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때때로는 피해주로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변동성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서 피해, 수혜 좀 같이 영향권 안에 있다라는 부분 보셔야겠고요. 극명한 피해주는 친환경, 어제 이미 분위기 보여줬습니다. 사실 에코프로가 10만 원 선을 최근 지지하면서 10만 원은 버텨줄 거야. 여기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지난주부터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장 중계 때도 10만 원 지지하고 이제 수급만 들어와 준다면 하반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내년에 대한 이제 업황이 드디어 회복은 될 거야라는 측면에서 센티가 더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트럼프 2.0 리스크가 좀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10만 원은 지켜주기는 하는데 대대적으로 이 리스크를 감안해 본다면 아직은 매수세 여전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은 꾸준히 저희가 개장 중계 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외교 안보. 방산과 관련돼서는 어제 이미 거래대금 많이 실리면서 대장주격으로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보면서 이쪽으로는 그러면 장기적으로 미국 대선까지 끌고 가도 될까? 지금이라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할까? 고민이 아마 굉장히 깊으셨을 겁니다. LIG 넥스원 우리 개별적인 비공 소식도 있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 개별 수주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리스크, 트럼프 키워드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상당히 잘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쪽에 방위비 증액 압박 있고요. 러우 전쟁, 조기 종결 이 부분은 상충되는 내용이지만 결국은 개별 국가들에서 이 방위비를 증액하고 서로 이렇게 탑을 쌓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방산주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작은 종목들까지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세 상승장을 맞이할지 방산주 눈여겨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국내 경제 정책 측면에서는 규제 완화 측면, 금융주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간밤 은행주들이 올랐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공통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다 인프라 확대 꼽고 있죠. 건설 기계 어제 재건 테마까지 만나면서 제대로 움직여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밤 캐터필러가 강세 움직임 보였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시세 연속성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원전 시장이 정말 주도주가 될 상인가? 지금 유럽 쪽에서요. 원전 재도입하는 움직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90년대 이제 원전 폐쇄했던 이탈리아예요. 세계적으로는 최초였었는데
35년 만에 재도입입니다. 왜? 지금 당장 전력과 관련돼서 수급 공급이 쉽지 않기 때문이고요. 청정 에너지로 도입하는 그 단계에서 아시다시피 핵 원전 이 관련해서는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도 고민한다고 하던데 유럽과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또 수주 모멘텀이 있죠. 이번에 체코가 이번 주에 발표가 나온다면 유럽 쪽으로의 기대감 더 커질 겁니다. K조선의 새로운 기회로 이 바다에 띄우는 SMR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대표적인 원전 이 기술 기업인데요. SMR 같이 하자. 제안받았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브리핑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매력적으로 느꼈고 협력 제안을 받았다라는 내용이고요. 빌 게이츠가 설립한 미국의 테라파워라는 기업과도 이미 동맹 관계를 우리 조선사가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한참 멀죠. 2030년이 돼서야 소규모 실증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3사가 다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만큼 K조선사에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아시다시피 SMR은 대형 원전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부지 설립에 있어서도 비교적 좀 간편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바다에 띄우는 SMR 같은 경우에는 먼 도서 지역까지도 이 전기 공급이 충분히 잘 될 수 있다. 바다에 띄우기 때문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부지를 확장하는 것도 더 간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쪽으로는 이 부유식 SMR이 떠오를 것이다 라고 꼽고 있습니다. 만약 조선사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이 SMR 원전 모멘텀까지 장착하게 될 경우에는 이 세 개사를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원전의 생태계는 이렇게 조선사까지 확장되는 국면입니다. 설계, 시공,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까지 지금 다 같이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기 차트를 본다면 2021년이 바로 직전 고점이고요. 2007년까지 간다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흐름입니다. 대세 상승장이 지금 몇 년 동안 오질 못했었죠. 그런데 원전주들이 7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런 수주 기대감과 함께 이 방산주에 대한 리레이팅으로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연속성과 함께 주도주로 도약하게 된다면 지금이 출발 시점인가 고민이 깊어지죠. 이 부분도 저희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건설사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원전 쪽으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도 많습니다. 최근 특히 오늘도 많은 이제 뉴스 보도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 많이 회복되고 있다. 금리 인하 시그널 읽고 있죠. 이 측면과 맞물려서 원전 모멘텀까지 자리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뉴스는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 프라임데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미국 현지 시간이니까 16일 내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다시 움직여줄 수 있을까요? 화장품주 보셔야겠고요. SK하이닉스 HBM 모멘텀 단독 보도를 통해서 한 차례 더 자극할 수 있는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반도체는 어떤 표정일까요? 잠시 후에 개장 중계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